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안개가 땅을 덮고 논둑에는 마른 풀냄새가 스며있던 그 계절에 저는 제 평생을 함께해온 농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릎은 늘 쑤셨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래도 흙냄새만 맡으면 마음이 편해지던 그런 늙은 농부였지요. 자식들은 이제 농사 그만두시라며 몸도 나이도 생각하라며 자꾸만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하실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농사란 제 인생의 일부였고 그 손맛과 땀의 냄새는 제 존재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즘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우리 마을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태양광이라니 그게 뭔가요?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래요. 땅 위에 까만 판을 줄줄이 세워두면 햇빛이 전기로 바뀌어서 돈을 벌 수 있다네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니까 믿을만하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로는 벌 수 없던 돈,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손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던 창가에서 저는 그동안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손이 아직 쓸모가 있을까?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같은 늙은 농부들에게 친절히 말했습니다. 이제 농사만으로는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다릅니다. 햇빛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 말에 마을 어르신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논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초기 비용은 업체에서 다 부담합니다. 어르신들은 땅만 빌려주시면 돼요. 아무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달 수입이 생긴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라니까 믿을만 하대. 아내는 믿기 어렵다는 듯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허리 좀 펴고 삽시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세월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그날 밤 유난히 별이 많이 보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별빛이 그렇게도 짧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 논두렁마다 낯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트럭이 오가며 먼지를 일으켰지요. 그 땅은 평생 제 발자국으로 밟아온 논이었습니다. 그 위에 까만 패널들이 줄지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삶의 무게가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라는 거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업체 기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작은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곧 돈으로 바뀐다고 하니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신기했습니다. 햇빛이 돈이 된다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 반짝이는 패널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빛 달빛이 그 위에 부서져 흩어지는데 그것들이 마치 미래의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400만 원, 4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 젊어진 듯 뛰었고 아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고생 끝이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네. 그 말에 아내는 된장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참 오랜만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형님, 그 태양광 진짜 돈 된다며 경로당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는 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평생 농사꾼으로만 불리던 제가 이제는 마을의 사업가로 불렸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환했지요. 봄 햇살처럼 그때의 제 마음도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듯 밝은 빛 아래에는 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1년 겨울이 지나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해가 짧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400만 원이던 것이 300만 원, 25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러지? 날씨 탓인가? 저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전력 거래 단가가 떨어져서요. 그리고 출력 제한이 좀 있어서요. 출력 제한이요? 그게 뭡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되면 발전을 멈추라는 겁니다. 전기가 많다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논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햇빛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서 돌아가야 할 패널들은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조롱하듯 그 은빛 표면 위로 노을이 비치고 있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 사이로 스며드는 검은 물처럼 불안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지요. 2022년 여름, 논 위를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여전했지만 제 통장 속 숫자들은 갈수록 마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오던 것이 이제는 2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저는 태양광 설비 옆에 앉아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패널들은 예전처럼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이 더 이상 희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기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도 발전은 정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었더니 태연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출력 제한 명령이 내려와서요. 전기가 남아도는 중입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기는 귀하다고 배웠는데 이제는 많아서 버린다니. 그날 저녁 저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안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수입이 반토막이야. 전기가 남는다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오.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패널 몇 장이 바람에 금이 가고 비가 새서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기사에게 물었더니 패널 하나 교체하는데 50만 원쯤 들어요. 순간 제 손에 들린 계산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수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즈음 마을 경로당에서 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형님, 요즘 전기 안 나오지요? 나도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돼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마을에 태양광을 한 15가구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장님은 축 처진 어깨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했는데 면목이 없어요. 다 내 탓이요. 그 말에 아무도 그를 탓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관련 지원금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기 판매 가격도 떨어지고 세금 혜택도 없어진다고 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 우편함에 낯선 서류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지방관청. 내용을 펼쳐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개발부담금 8천만 원 납부 명령. 뭐라고? 8천만 원이라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돈이면 제 평생 농사로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입을 막은 채 울먹였고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빛의 약속이 이제는 나를 삼키는 불덩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잠 한숨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패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듯 들렸습니다. 우리가 속은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리쬐는 달빛만이 차갑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상한 서류가 왔다. 무슨 개발 부담금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땅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태양광 시설을 올리면서 농지가 개발 행위로 분류된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내가 내야 하냐? 업체에서 다 처리한다 했잖아. 계약서를 보니까요. 작은 글씨로 기타 부대 비용은 토지 소유주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그 조그만 글자 하나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나만 그런 건 아닐까 싶어서였지요.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얼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나도 그 서류 받았어요. 1억 2천만 원이래요. 이 늙은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장님은 주름진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을 믿고 권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그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지요. 노후를 지키려던 희망이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몇몇은 태양광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냉풍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업체 대표는 팔짱을 낀 채 태연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땐 정부 정책이 달라서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고개만 갸웃하며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엔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홍보할 땐 그런 말 없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내라 합니까? 공무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사업 홍보는 저희가 있지만 개별 계약의 세부 내용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 말은 한겨울 얼음물처럼 제 가슴을 덮쳤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권하던 일이었는데 이제 와선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다니.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 제기는 가능하죠.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업체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겨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긴다 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질 무렵 논 위의 패널들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지난 세월의 고생과 믿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픈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바보였나 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회관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우리가 문맹이라 해도 늙었다 해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요.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 할아버지가 주름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국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시민단체가 우리 이야기를 들었고 변호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지요. 전국적으로 태양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76건의 분양 사기, 대부분이 노년층 피해자입니다. TV 속 기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비록 힘없는 늙은 농부들이지만 함께라면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길고 험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모으기 위해 우리는 다시 품을 팔고 집안의 오래된 장롱 속 예금 통장을 털었습니다. 이장님은 자신의 소를 팔았고 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머리 숙여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놓으세요. 그 말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지. 하고는 굳은 결심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뒤 일부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업체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뛰었지요. 드디어 억울함이 조금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대표는 잠적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었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승소했지만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말에 그날 저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밑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겨도 소용이 없는 싸움이 세상엔 참 많구나.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개발 부담금을 냈습니다.
손할아버지는 3대째 살던 집을 팔고 김할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겨우 갚았습니다.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자가 삐뚤빼뚤해졌지요.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된 거예요. 살아있으니.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제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논 위의 패널들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교훈의 빛이지요. 세상에 공짜의 햇살은 없더라. 이제 경로당에서는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늙었고 조금은 현명해졌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넘어가는 석양을 볼 때면 그 빛이 마치 제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인생이지.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또 저물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실패를 배우고 믿음을 다듬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니까요.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노후는 빛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 경험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태양이 아닐까요?